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농막 지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쉼터 만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농막이 없을까. 근데 이제 금매로 나온 거라도 가격이 5천만 원 이하대는 농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꾸며진 그런 농막, 농막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토지를 사도 되고 그리고 농막하고 같이 사도 되고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곧 이제 뭐 10월 달 되면 이제 연휴가 되겠죠. 10월 한 10일 정도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제 한 일주일 휴가가 되는 곳도 있고 하루 월차를 내면은 10일간 쉴 수도 있는 이런 그 연휴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 10월 달에 해봐야 며칠 오면 바로 10월 달인데 지금 농막 준비하고 땅 사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 세월에 눈 오기 전에 힘들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 빨리 좀 쓰고 싶은 분에게 적당한 그런 농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선 뭐 주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변은 이런 식으로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늘, 이제 시골의 하늘을 참 맑죠. 이제 가을 하늘 같이 이제 조금 이제 습한 기운은 없어지고 이제 아주 뽀송뽀송한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주변은 이런 식으로 개울을 끼고 있는데요. 개울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울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개울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활용할 때 이것저것 뭐 개울로 내려가는 그 장치를 하기가 귀찮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돼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맑고, 그리고 이제 오폐수는 이쪽에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오폐수는 저 뒤쪽에 오폐수관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자연 청정수 1급 청정수 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돌멩이를 몇 개 이렇게 걸어서 물을 모아다가 손도 씻고 발도 씻을 수 있을 정도 이런 식으로 계곡이 되어 있고 저 위쪽으로도 계곡이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곡을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기 농막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개울을 이렇게 계곡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네, 이 계곡에서 올라가는 이 돌멩이들이 한 개당 한 1톤 이상은 되어 보여요. 큽니다. 큼지막한 돌들로 이렇게 여기 자연석 여기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돌계단을 만들었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런 형태로 저기 아래까지 편안하게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 앞쪽으로 저게 진입로입니다. 저거는 이제 지방도고요. 저기서 쭉 이제 올라와서 저 위쪽에서 내려와도 되고 그리고 저 아래에서 올라와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나무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고 주변으로 이렇고, 그리고 주변을 잠시 본다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돌멩이가 이게 한 5톤 정도 돼 보이는데 5톤 넘겠는데요. 이런 큰 돌멩이가 있어서 여기 일가족이 4명이 누워서 자도 될 만큼 넓습니다. 이런 돌멩이는 돈 주고 살려고 해도 힘들고요. 여기 이제 적쇠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 삼겹살 파티를 한 듯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여기서 막걸리 한 잔, 아니면 맥주 한 잔 이렇게 안쪽에 들이키는 거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뽕나무라고 해서 누에고치 하는 그 뽕나무고, 여기 열매가 오디라고 하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항암에 좋은 그런 그 식품이 뭐냐 했었을 때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기를 아사이베리나 그 블루베리를 그 능가한 우리나라에 효능이 있는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나무입니다. 오디. 이 뽕나무 열매가 세계 최고의 항암 효과가 있다 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뭐 농촌진흥청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있을 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는 여기서부터 저까지 저렇게 돼 있고, 아직 뭐 이 주변에 뭐 지금 깨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분은 이제 이 농사에 대한 기술이 일절 없었는데 그냥 갖다가 그냥 모종을, 아니 씨앗을 그냥 갖다 뿌리고 모종은 그냥 갖다 호미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꽂아 놓는 수준,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던 분인데 뭐 서울에서 농사를 해봤습니까? 뭘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뭐 갖다 꽂아만 놔도 이렇게 열매가 맺는 거, 참 자연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고추를 하나를 갖다 꽂아 놨는데 고추가 매달려 있어요. 열어서 이렇게 하고, 파도 심어 놓고, 이렇게 파도 심어 놓고, 고구마가 싹이 하나 나서 그걸 하나 심었다는데, 그래 갖다 꽂아 놓은 게 이런 식으로 고구마가 아주 줄기로 쭉쭉쭉 뻗어 갖고 최소한 고구마 한 두세 개 이제 줄기를 갖다가 했는데, 아마 여기서 고구마 수확은 아마 한 20개 정도, 주먹만한 고구마 한 20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람도 열매 맺는 게 이제 제일 좀 그러하고 효능성이 없고, 이 자연 같은 경우는 씨앗 하나만 뿌리면 최소한 100배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적은 거는 이제 30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도 좀 더 노력해서 씨앗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요건 이제 가을 배추를 하실지 뭘 하실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밭을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필요한 그 농사용 농기구들 같은 거 넣고, 그리고 이제 잔잔한 거 넣으려고 이렇게 했고, 경계 같은 경우는 여기 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컨테이너가 있는데, 요거 컨테이너, 요게 화장실인데, 이쪽에 컨테이너 여기서 요 뒤쪽에서부터 저 나무, 저기가 경계입니다. 저 나무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농막, 저기 이제 정화조 꿀뚝 있는 그 뒤쪽까지 해서 이렇게 100평입니다. 100평. 이렇게 100평이고, 이쪽에다가 이제 주차를 시키면 될 테고, 저렇게 농막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더 설명드릴 건, 여기 이제 저기 가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4m 도로, 4m, 요거는 이제 진출입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공유 면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도 뭘 이렇게 붙여 놨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이제 이분이 파신다고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해서 요 코팅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토지 100평하고 전기 수도 정화조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할 경우는 3,700만 원이고, 그리고 농막을 추가했을 때 제가 그 농막을 컨테이너 형태인데, 건설 현장에서 쓰는 아주 그 뭐랄까 보급형 컨테이너 있어요. 단열이 조금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건축 현장에 쓰는 컨테이너에다가 화장실만 집어넣고 싱크대만 넣어서 이제 그냥 농사 짓기에 그냥 하나의 이렇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 농막을 하나 더 추가를 하신다면 요거는 이제 3,950만 원에 할 테고요. 여기 농막이 있는데 요 농막은 이제 안 쓰신다면은
치워 드릴 거고, 요거 농막까지 사신다면, 농막은 들어온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그 들어온 그 가격, 쓴 가격만 하고 하나도 안 붙이고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고, 농막하고 여기 지금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농막하고 합쳤을 때 6,700만 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토지 100평만 했을 때, 요 땅하고, 요 땅에 이제 기반시설, 전기, 수도, 정화조, 요렇게 했을 때 3,700만 원. 3,700만 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농막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요쪽에다가 이제, 본인들 농막을, 내가 농막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도 되고,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농막이 필요하시다면은, 3,700인데, 250만 추가해서 3,950만 원에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조금 이제 부실하지만 그래도 농사 짓기에는 뭐, 쓸만해요. 사람이 여기 생활하기에 좀, 단열이 좀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화장실 넣고, 이런 농막, 3,950에 해드리고, 그리고 이 농막까지 다 합쳐서 했을 때는 6,7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왼쪽은 4m 진입로가 되어 있어서 저 위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아래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배수관, 이렇게 이제 배수, 여기 정화조고, 이 정화조하고, 그리고 이제 이 농막에서 사용하는 이 오폐수 같은 경우는 저 개울로는 단 한 방울도 안 가고요. 요게 이렇게 흘러나와서 정화조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도로 지하로 오폐수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 관으로 연결돼서 그리로 쭉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저 앞에 계곡물은 1급 청정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아늑한 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그 국유지라고 그러니까 뭐 사유지처럼 뭐 다니는데 조금 뭐 다툼의 소지가 일절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국유지라도 나무 막 베거나 마음대로 막 그냥 훼손하면은 안 되겠죠. 네, 다 같이 쓰는 거고 국가의 재산이고 온 국민이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화조 되어 있고, 여기 야외수도 하나 더 빼져 있고요. 빼 나와 있고, 그리고 일단 농막을, 여기 이제 경계는 여기인데 이렇게 돼서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막에 대해서 이제 안쪽을 이제 들어가는 게 좀 이제 실내 같아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내부를 구체적으로 농막을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내부를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농막이 있고, 요거 농막 하는데 이제 한 2,700 정도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전기는 보시다시피 저기 전봇대에서 이렇게 전기가 연결돼서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아마 화장실하고 이쪽에 그 세면장 쪽 같고요. 그리고 이쪽이, 그리고 이쪽에 출입구가 이제 요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외 이렇게 전등 나와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외형으로는 이제 3m, 3.6m이기 때문에 안쪽이 널널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경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여지는 정도가 요렇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저기 비닐하우스 뒤쪽까지, 그리고 저기 원두막 같이 생긴 거, 저기는 이제 뭐 보관용으로 창고 같이 사용하는 건데, 저거는 농막이 아닙니다. 농막이 왜 저렇게 허름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뽕나무는 요게 이제 뽕나무가 좀 너무 크다 그러면 요거 가지치기 좀 해서 앞쪽을 좀 이렇게 트임이 좋게끔 하면은 좋겠고, 그리고 이 농막 자체가 약간 한 1m 이상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뷰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요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6평 36으로 해갖고 컨테이너 36으로 했다면은 36에서 사실상 36이 이제 5.5평에서 5.7평 정도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 그 컨테이너 하나를 그 화장실하고 싱크대를 놨을 때 혼자서 이렇게 누워보면 적적합니다. 그럴 정도로 넓어요. 뭐 6평이니까 에게 겨우 너무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일가족이 쓰고도 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다들 웃으시는데, 일단 뭐 적재하는 그 공간을 사람은 많이 굉장히 필요로 하죠.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동물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내가 실제로 눕는 공간은 사실상 한 평도 안 됩니다. 솔직히 0.5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5평 내가 뭐 100평을 원하고 200평을 원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6평 정도면은 한 가족이 그냥 이렇게 와서 뭐 식사 함께 하고 하룻밤 이렇게 주무시고 가도 뭐 좁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6.6m니까 조금 넓고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땅하고 전기수도 정화조만 따로 이렇게 100평에서 3,700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농막을 이렇게 요 농막까지 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농막 말고 이 농막이 이렇게 조금 이제 좋긴 한데 2천 몇백만 원 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싼 걸로 해서 농사용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3,950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문의 전화하고 이런 거는 이제 더보기에 알려드릴 테고요. 그리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평이 좁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좀 넓은 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문의하는 그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평수도 좀 넓은 평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게 뭐 못마땅해서 이게 뭐 안 좋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처음에 그 생각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힐링만 할 거니까 편안하게 그냥 조그마한 땅에다가 그냥 농막 하나 놓고 그냥 쉬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걸로 좀 좁다 하는 느낌도 들고, 차가 또 2대씩 들어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공간이 조금 좁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좀 넓은 쪽으로, 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150평짜리 몇 개 있거든요. 120평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 아래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시게 되면 요 농막은 사용하시면은 요걸 그냥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 농막을 다른 걸로 계획하시는 분은 이분이 이 농막을 가지고 가신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 농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농막은 이게 뭐 그냥 건축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힐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힐링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의 뭐 이렇게 뭐랄까요, 스트레스나 그리고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설명하는 그 부분이 앞쪽에 들다가 보니까 잔소리 많고 뭐 이렇게 들릴 테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농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사람이 왜 이게 농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바쁘신 분들은 얼른 가셔요. 빨리 보따리 사시고 얼른 가방 챙기셔요. 신발 신으시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또 오십시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편안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기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쫓겨, 사람들한테 자꾸 쫓겨요. 그러다 보니까 버벅거리고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도 그냥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 잔소리로 들리겠지 하니까 생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간추려서 막 하다가 보니까 쫓기듯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이 이 토지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되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관광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왜 오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기름값 쓰고 와서 그냥 저 밖에서 휙 둘러보고,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와야 뭘 안쪽에 뭐 어떻든지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저 밖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산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밑에 그냥 쪼만 땅덩어리 손바닥만 해. 못 써. 그리고 가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차에서 이렇게 계곡을 내려다 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름이라 풀숲이고 뭐 수풀이 잔뜩 하니까 숲이 우거졌는데 그게 무슨 밑에 또랑에 물이 보입니까? 그 바위만 보이지, 숲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숲하고 그냥 그 돌멩이밖에 없네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 분들은 저기 홍천강이나 한강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물이 보이죠. 보통 이제 시골의 계곡은 다 지금은 풀숲에 가려져 있어서 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혹시 안 보일까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물부터 계곡부터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렇고 대개 다들 보면은 이제 5년에서 심지어는 10년간 토지를 이렇게 보러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이분들은 촌스런하기 어렵습니다. 오기 힘들어요. 왜? 이미 내가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서 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또 그러면서 또 가격은 후려쳐서 싸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가성비 대비 싸게 살 수 있으면서 가성비 훌륭하고 그리고 또 조건도 여러 가지로 좋고 다 갖춘 것, 이걸 원할 때는 그 싼 토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신 지 얼마 됐습니까 하면은 이제 뭐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안 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 묻는 게 이게 달라요. 수준이. 이 벌써 이미 딱 정해져 있어서 벌써 묻는 게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땅 보러 다니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한 5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래저래 뭐 땅도 못 사고 그냥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네요.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 30년 흘른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마음이 딱 뭔가가 감동이 와서 딱 이제 동영상 볼 때는 이제 쫓아간다고 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내가 분명히 나는 동그란 걸 원했는데 가보니까 각지고 삼각형, 사각형. 너무 그냥
각져 있고 부드럽지도 못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잊어버렸어요.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야 나는 또 자연으로 가고 싶다. 이대로 살다가 죽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10년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선택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2번, 3번 보고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다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렇게 2-3번 해갖고 좀 더 있을까 해서 살피러 오신 분들은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이렇게 땅 보러 다니신 분들은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생판 처음 오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뭐 5년, 10년, 뭐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별로 확률이 없다. 그런 얘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하여튼 여담이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이 가장 호경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 재수없는 소리를 할 테고, 그래서 뒤에 넣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단군 이래 가장 좋습니다. 1980년도에 삼무로 해갖고 뭐 진짜 모든 것이 다 저 삼저 현상, 뭐 기름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집값도 싸고 이랬을 때가 1980년대잖아요. 그때가 단군 이래 가장 호황이었고, 물론 뭐 그때 정치적으로는 좀 변혁기가 있었지만요. 그리고 그거 빼놓고는 지금 2025년도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좋습니다. 경기가. 그리고 지금이 가장 시골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이고요. 요게 조금 지나다가 보면은 이제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지면은 이제 시골 가는 걸 포기하게 되고, 이제 전쟁터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생존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생존 경쟁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한번 보세요. 자영업이 지금 저 편의점에 예를 든다면 2억, 3억, 심지어는 5억, 10억씩 해갖고 편의점 하나를 불화를 받고 지점을 만듭니다. 그분들의 한 달에 많이 버시는 분들은 100만 원 벌고요. 못 버시는 분들은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물론 뭐 운 좋아서 한 200~300씩 버는 분들은 이따금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4억, 5억씩 투자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 벌 거면 왜 합니까? 저는 그런 사업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거는. 그런데 앞으로는 먹고 살 게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AI 시대가 되고, 이제 노조 파업이 이제 엄청 활성화가 될 테고, 이제는 뭐 이제 기업에서 노조에다 책임 물을 때는 1대1로 해야 되니까, A라는 노동자, B라는 근로자, C라는 일꾼, 이렇게 해서 각자 손해가 했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생산하기도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고 이러는 아주 진짜 머리 터지는 그거 상황인데, 안쪽으로 파업하고 안에서는 내 식구들 안쪽에서 내부 총질하고 있고 밖에서는 밖에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직장인들 직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직장이 있을 수가 없죠. AI고 챗 GPT 같은 경우가 다 역할을 다 할 테고요. AI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력이 절반밖에 필요 없어요. 나머지 절반은 잉여 인력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갈 거예요? 뭔가 자영업을 하다 보면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냥 차라리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즐기세요. 하는 순간에 그냥 돈도 묶여버리고 결국은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호경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농막을 그때 가서 막 그냥 싸게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냥 그때 가서 주스면 되지. 그냥 주워 먹자. 이거요? 천만에 그럴까요? 아니 어차피 뭐 똥값 된 거 안 팔고 말지. 그리고 뭐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땅값. 예를 들면은 지금 땅값이 거의 이제 안정세가 됐거든요. 여기서 더 가면은 땅 안 팔고 말지 뭐 그냥 있는 거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지 그걸 땅 팔려고 애 안 써요. 그러다 보면 땅값은 정체돼 있고, 그리고 이제 농막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벌판이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뭐 어떤 경치 좋은 데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배수 시설이 일단은 돼야 되고요. 일단 개울이 있어야 됩니다. 국어를 끼워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무덤이나 그다음에 이제 송전탑이나 그다음에 세 개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덤, 송전탑, 그다음에 이제 축사 이렇게 다 이제 꺼려 하잖아요. 요걸 꺼려 하고 한 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청정 지역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이걸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땅 좋다 해서 싸다 해서 가보면 무덤이 반드시 있고요. 무덤, 묘지가 있고요. 그럼 묘지가 산골 저 위에 있다 그러는데 가보면 풀숲을 헤쳐보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송전탑이 없다 그러는데 바로 위에 송전탑이 위에서 윙윙거리고 전기가 지나가고 있고 수십만 볼트가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뭐 축사가 없다 그러는데 보면서 축사가 저 멀리에 축사가 있는데 그것도 바람 불면은 요상하게 내 쪽으로만 그 냄새가 나요. 또 그리고 또 비 올 때는 또 냄새가 축축하게 더 납니다. 그럼 이것저것 그런 걸 다 빼고 예를 들면 청정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또 빡빡한 뭐 이런 그냥 맨 땅에 이런데 농사만 짓기 위해 왔느냐? 나도 발 좀 씻고 내과에 가서 수영도 좀 하고 그리고 좀 등목도 하고 애들도 좀 이제 그 목욕도 좀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계곡도 좀 있는 쪽이 좋겠다. 그게 흔합니까 어디? 계곡만 붙으면 10만 원씩 일단은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땅에 농막은 해야 되고 건축은 쉽습니다. 아무 곳에나 하고 일단은 그걸 파서 그걸 만들면 돼요. 근데 농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뭐 1억씩 들여서 한다면 배수구를 갖다가 저 동네 밑에까지 파죠. 배수구를. 근데 배수구가 반드시 붙어 있는 국어나 개울이 있는 땅이라야 농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 뭐 내가 생활 하수가 뭐 남의 땅에 막 들어가고 이런 거 용서가 안 되죠. 안 됩니다. 물 흘러가는 것도 그쪽 허가를 맡아야 돼요. 물 흘러가도 됩니까? 허가서를 그분한테 맡아갖고 제출을 해야 뭐 정화조 그게 나오겠죠. 허가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농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 뭐 다른 동영상에서 보면 뭐 1 뭐 어떻고 2는 어떻고 3번 어떻고 4번 어떻고 이렇게 오목조목 제가 정리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땅 위에서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골짜기마다 산골을 다니면서 느꼈던 바를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드리니까요. 뭐 제가 잔소리 같으면서도 중간중간에 그래도 10개 잔소리 있다면 한두 개는 쓸마디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돈이 얼마냐, 요게 뭐 내 거기에 맞느냐 이거보다도 사람이 왜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살아보니까 얼마 살진 않아도 한 70 가까이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 촌스런 하더라도 빨리 촌스런 하셔야 됩니다. 힘있고 다리에 힘있고 혈기 왕성할 때 와야 대우를 받지.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70 넘어 80, 90대 갖고 시골 오면 뭐 별로 반기지도 않아. 근데 40대, 50대가 짱짱한 사람이 이제 시골에 딱 이렇게 온다. 그러면 촌에서도 엄청 반기죠. 그래도 뭐 좀 쓸만한 용품이 왔잖아요. 쓸만한 용품이니까 뭐 기능도 좋고 싱싱하지. 모든 제품이 뭐 7, 80대 되면 전부 다 중고인데 그래도 쓸만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젊었을 때 역할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순간이라도 젊었을 때 와야 30년, 40년 정도 시골 공기 쏘이면서, 보통 보면은 이제 병들은 40대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30대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걸로 체력으로 버티고 면역 기능이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30대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요. 몸이 버텨주는데 40대부터는 이 피로 물질도 쌓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끔 켜켜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50대 되면서 대부분 보면은 50대 중반에 전부 다 고장나요. 50대 중반에 다 암이나 뭔가가 하나 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언제적 쌓였던 노폐물이냐. 40대 쌓였던 노폐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0대에는 벌써 그게 면역 기능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회사에서는 레벨이 올라가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서 받치고 위에서 내리 누르고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버티자 하면서 그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노예화 시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넌 노예야. 그냥 일해. 생산해갖고 돈만 벌어와. 이러는 거죠. 노예입니다. 내가 왜 내 자신을 노예화 하냐고요. 그러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렇게 시골을 찾아오시라 하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인생 더 타이트하게 사시고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뭐 40대도 저보다 더 참 치열하게 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조그마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촌스러운 인생을 살아보다가 보니까 인생 별거 없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창창하시니까 그래도 인생은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맛이 가는 게 공기입니다. 공기. 아무리 도시에서 청정기, 공기청정기를 뭐 수십 대 갖다 놓고 삼성, LG 뭐 좋은 청정기 갖다 놓는다고 해도요. 이 시골의 공기 100분의 1도 못 합니다. 여기는 음이온, 뭐 양이온 모든 게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가장 좋은 흙에서부터 모든 조건을 다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우리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지금 시골에서 나오는 모든 야채는 다 중국산이라는 거 아시죠? 야채도 중국산입니다. 김치도 물론 다 거의 다 중국산이고요. 식당에 나오는 거 거의 다 중국산이라 보시면 되고 거의 다 중국산으로 해서 수입 아닙니까? 농산물 전부 다. 근데 그걸 썩지 않고 그렇지 않고 파손 안 되게 하려면 거기다 어떻게 하겠어요? 약품도 칠하고 별걸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까지 먹고 아무리 씻어본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침투해 있는 걸 안 먹겠어요? 그러면 이미 그 중금속이나 이런 거 다 먹고서 벌써 자라온 그 농산물에다가 또 약품 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먹고서 우리가 또 뭐 도시에서 뭐 공원 뛰고 또 운동장 뛰고 이러잖아요. 물론 뭐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온 거 이거는 인간에게 가장 적당하고 솔직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바로 그 자연의 그 요소입니다. 그 요소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정말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됐던 이 맑은 공기가 우리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이 안쪽의 노폐물을 전부 다 배설시키고 그리고 그걸로 미칠 지경으로 살아온 우리 정신을 보면은 이제 정신이 여기 오면 싹 씻은 것 같아. 저기 냇물에다가 내 머리 그냥 안쪽을 이렇게 껍질 살짝 벗겨갖고 뚜껑을 열고 안쪽에 있는 그 뇌세포까지 싹싹싹싹 씻어갖고 아주 그냥 싹 뽀송뽀송 말려갖고 다시 끼우는 것 같은, 네, 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맑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술 한잔 과하게 드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안 아파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최적화해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